대한민국 공무원들은 한사코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뭐 뵙고 설명드리고 하는 건데 그냥 바쁘기도 하고 거짓말 아니고 바쁘고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전화 통화를 하시지 뭐하고 이렇게 다 다니십니까? 뭐 저희를 환영하시는 분 많이 없다니. 전화라도 받아준 공무원들은 친절한 공무원 축에 속합니다. 실무관님 혹시 자리 계신가요? 지금 저기 출장 가셨네요. 오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네, 또 일찍 가셨거든요. 그 근무 때문에. 세금으로 장기 국외 훈련을 갔다 와 놓고 보고서도 안 냈습니다. 제출 안 했죠. 제출하는지도 몰랐어요.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표절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논문은 아니고 보고서거든요. 표절은 아니잖아요. 누가 안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런 게. 시사멘터리 추적이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혔던 최근 2년 동안에도 공무원들의 하늘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기간 국외 훈련을 떠난 중앙부처 공무원 수만 해도 631명. 최근 5년 동안 장기 국외 훈련을 다녀온 공무원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2,000명 정도. 여기에 들어간 세금은 2,300억 원에 이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강원도 공무원 3명은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It is a risky time to be traveling right now.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진 하와이에서 공무원들은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연구 여건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교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도서관을 이용을 못했죠, 아예. 실습은 비대면,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기도 저희가 인터뷰로 하고 이런 식으로. 3사람에게 들어간 훈련비는 약 2억 원. 귀국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연구 보고서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심의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전수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앙부처 50여곳과 전국 지자체 243곳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다, 보안사항이다. 갖가지 이유를 달아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고 핵심 정보들을 가리고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6번, 29번 훈련생은 그 시스템에서 보일 수 있도록 공개 전환으로 해서 지금은 확인 가능하실. 이분들은 지금 이제 검색하시면 아마 보이실 거고요. 인사혁신처의 인재개발정보센터.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하나하나 다 뒤졌습니다. 꼬박 5달 걸려 모은 보고서는 1,800건이 넘었습니다. 여기 8개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로 이 표절률. 이게 중에서 기준 다시 따진다고 한다면 1단계. 표절 검사기를 이용해 단순 표절률을 살펴봤습니다.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절률 15%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문서와 동일한 문장을 추려내고 관용어, 법령, 인용과 출처 표기 문장은 표절에서 제외했습니다. 가장 높은 표절률은 무려 93%. 1년간 미국에 다녀온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낸 보고서였습니다. 2010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과 2008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보고서와 각각 20% 이상 동일한 문장이 발견됐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표절입니다. 논문이란 단어를 연구로 바꿨을 뿐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목차, 제목까지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결론 부분도 두 보고서를 짜깁기 해서 채웠습니다. 본인의 말대로 학문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보고서인지 의문입니다. (93% 표절률) 나온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틈이 없었어요. 저도 신낙원을 썼는데 그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만약에 사전에 그게 필터링이 되거나 하셨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세금 7천만 원을 쓸 가치가 있는 걸까? 고위 공무원일수록 훈련비 액수는 훌쩍 늘어납니다. 미국으로 직무훈련을 떠난 부산의 한 3급 공무원은 혼자서 2억 원이 넘는 훈련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생활준비금과 귀국 이전비에 여기에 3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월 $500의 직무훈련 보조비가 추가됩니다. 체재비도 75%를 가산해줍니다. 5급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근무 수당의 2배까지 가산이 가능하거든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일단 법령상의 금액 지원금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액수인 건 맞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해명. 제출한 보고서는 괜찮을까요?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당사자는 논문이 아니라 보고서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논문은 아니고 보고서거든요. 우리가 발표할 때 무슨 보고서할 때 연구원들 보고서를 우리가 참조하잖아요. 근거 같은 거. 거의 다 표절은 아니잖아요. 1단계 조사 결과 전체 보고서 1,854건 중 415건, 22%가 표절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 가운데 1개입니다. 표절이라는 건 이건 당연히 인정할 수 없는, 또 학계에서는 거의 도적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국민이 세금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그걸 한다? 그런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5명 중 1명만 표절을 저질렀을까? 나머지 4명에게 들어간 세금은 제 역할을 한 것일까?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 연구팀과 함께 2단계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1,800건이 넘는 보고서들을 전부 정밀 분석할 수는 없는 일. 1단계 표절 검사기가 표절이 아닌 걸로 판정한 보고서 9건을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결과는 연구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9건 가운데 무려 7건이 표절로 밝혀진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뭔가 새롭고 또 의미 있는 산출을 해야 되는 어떤 책무감이 있을 텐데요. 제가 봤던 몇 건의 보고서 중에서는 연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구자가 과연 고민을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건 표절 검사기를 속이는 기상천외한 기술들이었습니다. 표절 검사기가 표절률 1%로 판정한 경찰청 공무원이 제출한 보고서 100쪽이나 되는 분량. 다른 보고서들과 달리 인용 출처 표기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7쪽이나 되는 분량을 뭉텅이로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 출처를 밝혔지만 16쪽에서 29쪽까지 몇 쪽에 걸쳐 이어집니다. 표절률 1%라는 보고서는 알고 보니 전체 분량의 90% 이상을 인용문으로 채워넣은 보고서였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를 단순 번역한 수준의 보고서였던 겁니다. 표절 분석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통화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번호를 아예 안 받으셔가지고. 30분 일찍 교대하고 퇴근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당사자와의 통화. 오래전에 작성한 보고서라서 기억은 잘 안 나고요. 아마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표절 검사기를 거꾸로 피해간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표절 검사기가 표절률 2%라고 판정한 영문 보고서. 2013년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비교해봤습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해 옮겨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그래프도 그대로 갖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갖다 붙여놓고 출처 표시에서는 이 보고서만 쏙 뺐습니다.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번역은 제대로 됐을까? 자동 번역기를 돌린 듯한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원문에는 수의 분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축,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수의학이란 의미로 쓰였지만 영문 보고서에선 수의가 수를 의미하는 넘버로 번역돼 있습니다. 미국 장기 훈련에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이 이 정도 영어를 틀릴 수 있을까? 누가 안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런 게. 그다음에 원래는 그러니까 보고서 올라오면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세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별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진이 취합한 1,854건 훈련 보고서 중 외국어로 작성된 보고서는 449건. 이 가운데 표절로 의심되는 보고서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 보고서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고발했는데요. 표절률은 역시 80%가 넘었습니다. KBS가 표절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관계기관은 매번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전문적인 학술 연구자는 아니다 보니까 왜 표절을 하면 안 되는지, 왜 보고서 쓸 때 출처를 표시해야 되는지 사전적인 교육이 좀 부족했다 보니까 표절 교육도 충분히 시켰고 표절 검사 시스템도 도입해 시정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죠? 이게 약간 시스템 기가 막힌 게 심지어 논문 제목도 이게 6단어가 일치를 하면 다 표절로 잡아버려요. 공무원이 처음에 제출했던 20쪽짜리 보고서입니다. 표절률은 무려 84%. 통상적인 표절 판정 기준인 15%보다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표지와 목차를 제외하곤 직접 쓴 문장을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표절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다고. 84%였던 표절률은 2%로 놀랄 만큼 줄었습니다. 독창적인 창작물이라 볼만한 수준입니다. 정말 그럴까?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보고서를 비교해봤습니다. 표절률이 떨어진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문단부터 인류는 지구로, 극심함은 심각함으로, 이상기후는 기후변화로 뜻이 비슷한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수법이 결론 부분까지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적극적인 도움으로, 미국을 미합 중국으로, 불가능을 어렵다로 바꿨습니다. 아무리 봐도 표절 검사기를 속인 것 같은데 당사자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기후변화? 주무관님 자리 계실까요? 아, 지금 협의 때문에 1층 미팅룸 가셨는데 한 20분쯤 뒤에 전화 주시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혹시 자리 계신가요? 아, 지금 저기 출장하셨네요. 머드 엑스포 가신 건가요? 예. 오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좀 일찍 가셨거든요. 그 근무 때문에. 미리 연락을 하고 갔는데 하루 종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자리 안 계시나요? 예, 출장하셨어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지금 업무 중이라 아마 안 될 텐데. 네, 협의 가셨거든요. 협의회요? 네. 국외 훈련 담당자도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 얘기는 듣긴 해야 되는데 또 담당자분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시는 것 같긴 해서 윤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저도 담당자인 저도 1년 동안 미국에서 훈련받는 데 들어간 세금은 7천만 원. 20쪽짜리 보고서 한 장당 350만 원인 아주 값비싼 보고서였습니다.
몇 달 동안 공무원 표절 문제를 취재하면서 당혹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댓글 설명드리고 하는 건데 진짜 바쁘기도 하고 거짓말 아니고 바쁘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억울한 사람들 같아 보였습니다. 그냥 전화 통화를 하시지 바로 이렇게 다 다니십니까? 뭐 대부분이 저희를 환영하시는 분 많이 없다니. 다들 계속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굳이 해외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들은 상당 부분 국내 논문이나 뉴스, 그리고 블로그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외국에 있는데 국내 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기관, 다른 기관들 그런 사정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방문을 거부하시는 분들, 기관들도 있었고. 공무원들은 해외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국외훈련 공무원들의 절반이 간다는 미국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중소도시. 이곳의 한 행정대학원에 매년 1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옵니다. 비학위과정 수업료는 1년에 $20,000, 우리 돈 약 2,40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 공무원들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친근한 얼굴들 모두 19명.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개설한 대학 담당자도 한국인이었습니다. 미리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갔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옆 사무실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Yes. Dr. Kim. So we sent him 2 different emails and we're trying to reach him, but he is not reachable. Yes. Is he on a business trip or something? He hasn't been in the office this week. I know he's been doing some traveling up to Cincinnati and whatnot. If you don't mind, can he ask a couple of questions? I cannot. I'm so sorry. That's fine. Yeah, I can. But. 명함을 꽂아 놓았지만 담당자도 훈련생들도 단 한 번의 답장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 다녔다는 공무원과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한국인 분들만 계셨던 건가요? 예, 거기 여기가 주로 한국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뭐 경기도라든지 다른 국방부, 뭐 법원 이런 데서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그때 비학위 과정에 한 16분 정도 계셨거든요. 국외훈련 보고서를 쓰기에 적합한 곳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주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개인별로. 뭐 대학교가 크다 보니까 거기 전공이 다양하니까 디렉터 교수가 이제 원하면 이제 뭐 본인이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런 개념을 하는데 공무원들의 관심사는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외훈련 결과 보고서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해마다 심해지고 있습니다. 변한 건 없었고요. 아니 저기 유주리 쪽으로 가던 분들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최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 보고서에선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보다 학군을 먼저 고려하라는 조언입니다. 미국 유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공무원들의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가 차로 10분 거리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조건입니다. 어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요? 여기. 여기가 공무원. 여기 공무원이시고요. 여기 가면 공무원. 여기 공무원이시고요. 2시 35분이니까, 아니 40분에 끝나니까. 초등학교가요? 2시 50분에 계시면은 우르르 학생들 다 나올 거예요, 어른들. 쫓아가시면은 아마. 하교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 나타나는 한국 사람들. 혹시 그 남편분이 장기국회 연수로 오셨나요? 네. 오시면서 네, 생활하는 곳들을 저 죄송한데 집에 저희 아이가 지금 비도 오고 해가지고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집으로 가시는 길이세요? 자녀가 비를 맞게 생겼다며 취재진을 피하는 사람들. 아무도 만나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나 미국에서나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국외훈련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한번 다시 또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란 일에 도움이 된다면 지난 5년여간 국외 훈련비 2,300억 원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중간 보고와 결과 보고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 직무와 관련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가라는 게 판단이 되겠고요.